게 한국인 연도별 출국자 현황을 보면요. 2007년에 1000만 명이었던 이제 출국자가 2016년에 2천만 명을 찍고요. 불과 3년 만에 올해 3천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와, 항공업계 대박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2년 만에 해외 여행객이 3배가 증가했으니까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박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대형 항공사 부채 비율 워낙 높은 비중이라는 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국가 항공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대형 항공사에 비교해도 워낙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폭탄이 될 것이다. 저희 쇼킹 경제에서 한번 다뤄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담이지만은 이런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도 영업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던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로 계열사나 자회사의 잘못된 지원이나 아니면은 항공업과 관련한 호텔업 등의 사업에 진출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다 이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게다가 지금 영업 환경도 급심하게 나빠지는 상황인데 특히 2018년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 손실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자 비용과 환손실 부분이 반영이 된 건데 아시아나도 비슷하게 2018년부터 단기 순이익 적자로 들어가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양대 항공사가 2018년부터 죽을 못 서냐?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경제 침체로 항공화물 실적이 급감한 겁니다. 항공화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했는데 그 부분이 감소했다는 부분. 두 번째, 워낙 강세 부분이겠죠. 자, 환율이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항공사의 이익이 감소된 부분이다. 이용객 대부분이 한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원화로 수익을 받는데 지출은 달러로 나가는 형상이다 보니까 손실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LCC 저비용 항공사가 2005년 취양 이래로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경쟁을 심화시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LCC 저비용 항공사의 급속한 성장에 단거리 노선의 상당 부분 겹쳤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았고요. 현재 매각 대상이 됐고 애경그룹과 미래세테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금 이제 매각 입찰 경쟁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이거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운용 리스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악화됐습니다. 자, 항공기를 리스에 올 때, 자, 이 리스 비용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기 리스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단기 리스로 인해서 이제 리스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 그로써 영업 실적이 나빠졌다는 거죠. 두 번째,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으로 단거리 노선 수익 악화. 세 번째가 달러 강세 부분 악재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럼 반면에 대한항공은 괜찮을까요? 자, 대한항공 상황 안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항공이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보잉 787 도입하면서 대를 이어서 이제 보잉사와의 의리를 지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비행기 투자를 결정을 했다더라. 총 30대 규모거든요. 자, 근데 지금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에서 항공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아요.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이 아시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더라. 이거 말고도 또 비행기 투자한 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자가 결정된 거예요. 자,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대한항공 위기다 그 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부채에 시달렸던 양대 항공사와 다르게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했거든요. 점유율뿐만 아니라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이 컸던 부분입니다. 자, 2008년 1분기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요. 자, 매출은 34% 상승했고 LCC 업계가 130% 상승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더라. 자, 그래서 LCC 업계로 황금날을 얻는 거위.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 LCC 주가는 견고한 흐름을 흘러가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심한 경쟁에서 수익을 냈을까 참 궁금하죠. 그 비결은 중고 소형 항공기를 대거 도입을 해서 자,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단거리 노선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국내 대형 여행사와 같이 상품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는데 자, 국내 여행 트렌드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제 부분을 바뀌다 보니까 LCC 항공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일 무역 분쟁인데요. 자,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매 운동이 펼쳐지면서 무려 70% 가까운 여행 감소가 생기면서 항공편 운행 자체가 유지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국내 LCC 6개 사이의 일본 의존도가 최대 30%까지 되고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갑자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일본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LCC 업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LCC 수익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2분기에 제주항공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했고요. 티웨이 항공 역시 비슷하게 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다. 3분기에도 심상치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3분기에는 항공기 업계에서는 성수기로 분류되는데 적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2010년 이후에 3분기 최초 적자가 기록할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보잉 737 동체 균열이 발견됐답니다. 날개 부위와 몸통 부위의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42대 중에서 9대 이 균열이 발견됐대요. 자, 그 이 발견 비율을 봤더니 무려 21%로 전 세계 비율 5%보다 높더라. 한마디로 오래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아니면은 조금 더 자주 운행할수록 이 균열 발견될 확률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국내 LCC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중고 기종을 자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발견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제주항공의 회항 문제로 보잉 737 기종에 대해서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안정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번에 또 MG 기종에서까지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저가항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 잘 나갔던 LCC 업계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시련이 한국 항공업계에 펼쳐질 거다. 이미 상분기는 어닝 쇼크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내년에 된다고 해도 이제 뭐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LCC 업계끼리 서로 출혈 경쟁을 심하다 보니까 멀쩡하던 두 개 양대 항공사까지 같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여행객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객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여행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은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플라이 강원을 비롯한 LCC 3개 회사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외국 LCC 업계까지 한국의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25% 공급석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 신규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제한돼 있더라. 일본 쪽을 가지 못하니까 그 소형 항공기로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 결국엔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 동남아 쪽에서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최근 11개나 되는 국내 항공사의 인수합병 등의 구조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 항공업계 관계자는요, 1억 미만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항공사가 11개나 되는 곳은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LCC 업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이 양호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부분 저희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LCC만의 문제냐? LCC에서 계속해서 저가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자, 양대 항공사 모두 뭐 중국, 일본 동북아 노선뿐만 아니라 동남아 노선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는 모든 항공업계가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저성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정 확대 전략, 두 번째가 금융 완화 정책, 세 번째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경쟁이 심한 업종을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시켜서 좀비 기업을 솎아내고 좀 살릴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게,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고용도 많이 하고 이익도 많이 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시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정부의 역할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